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행복을 드리며 가슴속이 뻥 뚫리는 현실 속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래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건 5년 전이었다. 처음 1년은 괜찮았다. 그녀는 웃는 얼굴로 나를 대했고 어머니하고 다정하게 불렀다. 하지만 손주 인우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어머니, 애 울음소리 때문에 못 자겠어요. 방 좀 바꾸시면 안 될까요? 나는 안방에서 쫓겨나 부엌 옆 작은 방으로 옮겨갔다. 겨우 2평 남짓한 햇빛도 들지 않는 그곳. 어머니, 애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제가 피곤해서요.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어머니, 빨래 좀 널어주세요. 처음엔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다. 며느리가 힘들 테니까. 하지만 점점 달라졌다. 어머니,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애가 기저귀 발진 났잖아요. 어머니, 설거지를 이렇게 해요? 기름기가 다 남아있네. 어머니, 빨래에서 냄새 나요. 다시 하세요. 나는 하루에 12시간씩 집안일을 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나래의 말은 더 거칠어졌다. 어머니, 이것도 못하면 뭐해요? 요양원이나 가시지. 어머니, 밥이 왜 이래요? 짜기만 하고. 손맛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손주 보는 것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참았다.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어느 날 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를 깼다. 어머니, 나래가 소리쳤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명품 그릇이에요. 세트로 50만 원짜리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손이 미끄러워서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진짜 조심 좀 하세요. 맨날 사고만 치시네. 그날 밤 나는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다. 식사 시간은 지옥이었다. 나래는 준호와 인우에게는 푸짐한 음식을 차렸다. 고기, 생선, 과일. 하지만 내 앞에는 항상 된장찌개와 김치만 놓였다. 어머니는 이게 편하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담백한 게 좋다던데요. 나래야, 엄마도 고기 좀 드릴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어머니는 이가 안 좋으셔서 고기 못 드시잖아. 거짓말이었다. 내 이는 멀쩡했다. 나는 된장찌개만 먹으며 그들이 고기 먹는 걸 지켜봤다. 어느 날 내가 인우를 돌보다가 실수로 아이가 넘어졌다. 다친 곳은 없었다. 그저 바닥에 털썩 앉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래는 달려와 인우를 확 낚아챘다. 어머니, 애를 어떻게 본 거예요? 미안해. 내가 잠깐 한눈을. 잠깐? 잠깐이면 애가 다치는 거 몰라요? 짝! 나래의 손이 내 뺨을 때렸다. 순간 귀가 멍했다. 다음에 또 이러시면 진짜 요양원 보낼 거예요. 나는 뺨을 부여잡고 서 있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래의 폭력은 일상이 됐다. 설거지를 제대로 못하면 손등을 꼬집었다.
빨래를 제대로 못 개면 팔을 꼬았다. 밥을 태우면 밥그릇을 바닥에 던졌다. 어머니, 이것도 못해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멍이 들었다. 팔뚝, 허벅지, 등. 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야 했다. 겨울이 왔다. 내 작은 방에는 난방이 들어오지 않았다. 어머니 방은 좁아서 난방 안 틀어도 돼요. 오히려 더우실걸요? 거짓말이었다. 방은 얼음장처럼 추웠다. 나는 이불을 2장 덮고 떨며 잤다. 어느 날 감기에 걸렸다. 어머니, 감기 걸렸어요? 약국 가서 약 사드세요. 나래야, 나 좀 병원에. 병원은 무슨, 감기로 병원 가요? 그냥 약 먹으면 돼요. 결국 나는 혼자 약국에 가서 약을 샀다. 그리고 며칠을 앓았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나래가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다. 어머니 생활비 관리를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돈 쓸 일도 없잖아요. 하지만 어머니, 제가 며느리로서 집안 살림 맡는 게 당연하잖아요. 나는 통장을 내줬다. 거기엔 내가 평생 모은 2천만 원이 있었다. 그 돈은 한 달 만에 사라졌다. 어머니, 인후 교육비로 썼어요. 이해해 주시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래는 나를 집 안에 가뒀다. 어머니,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어머니 나이에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해요. 하지만 나도 산책 좀. 산책은 무슨, 집에서 쉬세요. 나는 한 달에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어머니, 핸드폰 요금이 너무 나와요. 꼭 필요한 전화만 하세요. 결국 나는 핸드폰도 빼앗겼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추석날 나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나래의 지시대로. 어머니, 김치찌개에 진간장 쓰라고 했잖아요. 왜 양조 간장을 써요? 미안하다. 내가 헷갈려서 짝! 또 뺨을 맞았다.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맨날 실수만 하시네. 준호는 옆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점심 식사 때 나래가 말했다. 어머니, 이제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여기서는 불편하시잖아요. 요양원? 네. 어머니 또래 분들도 많고 훨씬 편하실 거예요. 나는 숨이 막혔다. 나래야,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어머니, 근데 우리도 공간이 필요해요. 인우도 크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만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짐을 쌌다. 찜질방에서 복례를 만난 건 운명이었다. 아줌마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녀는 내 팔에 멍을 보고 있었다. 이게 며느리한테 맞으신 거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럽게, 이 나이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학대예요. 복례는 내 손을 잡았다. 말순 씨, 이대로 당하고만 살 거예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죠. 이건 범죄예요. 복례의 눈빛이 단단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며느리 제대로 혼내줄게요. 복례는 철저했다. 우선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학대 증거, 재산 침해 증거. 그녀는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선생님, 이분 진단서 좀 끊어주세요. 의사는 내 몸을 진찰하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다 뭡니까? 온몸에 멍이. 며느리한테 맞았어요. 며느리가요?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신고하셔야 해요. 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발성 타박상, 영양실조, 우울증 의심. 복례는 또 나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가정폭력 신고하러 왔습니다. 누가 때렸습니까? 며느리요. 경찰은 조서를 받으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이런 일이 많아요. 노인 학대. 정말 문제예요. 그리고 청산 땅 문제가 터졌다. 말순 씨, 며느리가 당신 명의로 대출받았어요. 3억? 3억? 네. 그리고 30억짜리 땅도 팔려고 해요. 당신 이름으로.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그럼, 나래가. 네.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사기. 다 해당돼요. 복례는 서류를 펼쳐 보였다. 이제 선택하세요. 며느리를 고소할 건지 아니면 계속 당하고 살 건지.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나래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나래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청산 땅,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 알아. 나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게 대출만 3억? 그리고 땅까지 팔려고 했지?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 내 도장 위조한 게 오해야? 나는 진단서를 꺼냈다. 이것도 봐. 온몸에 멍투성이야. 내가 때린 거지? 나래는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 3년 동안 나를 때리고, 굶기고, 가두고. 그게 생각 없이 한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다음 날 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3가지였다. 노인학대, 명의도용 및 사문서 위조, 사기. 윤말순 씨, 이 사건은 큽니다. 노인학대 사건은 요즘 사회적 관심이 높거든요. 담당 형사가 말했다. 언론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이 폭발했다. 충격. 며느리의 시어머니 학대. 3년간 폭행 감금. 명품 며느리의 민낯. 시어머니 재산 30억 탈취 시도. 온몸이 멍투성이. 70대 시어머니의 눈물. TV 뉴스에서는 내 인터뷰가 방송됐다. 3년 동안 맞았습니다. 매일같이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데 제 땅까지 팔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중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진짜 인간 쓰레기네요. 이런 며느리는 감옥 가야 합니다.
남편은 뭐 했어요? 같이 처벌해야죠. 시어머니 불쌍하다 유유. 댓글이 순식간에 10만 개를 넘었다. 일주일 뒤 나래는 구속됐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였다. 나는 법원 앞에 서서 호송차를 기다렸다. 나래가 나왔다. 수갑을 찬 채 우리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 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다. 나래야, 내가 나한테 한 짓 기억나? 어머니, 3년 동안 나를 때렸지. 밥도 안 줬지. 돈도 훔쳤지.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나는 등을 돌렸다. 준호는 나래가 구속되자마자 회사에서 잘렸다. 윤준호 씨 회사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부장님, 제발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준호는 그날로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다. 그가 내게 전화했다.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나래가 감옥에 있어. 나는 일자리를 잃었어. 그게 내 알바야? 엄마, 준호야, 너 나래가 나를 때리는 거 알고 있었지? 침묵. 대답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럼 넌 공범이야. 엄마, 나는 변명하지 마. 너도 나래만큼 나쁜 놈이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6개월 뒤 나래의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언론사 기자들만 20명이 넘었다. 피고인 한나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시어머니 윤말순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3억 원의 대출을 받고 3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불법 매도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다. 내 온몸의 멍사진, 위조된 위임장, 대출 서류, 나래와 세연건설의 녹음 파일. 재판장님, 이것이 바로 며느리의 민낯입니다. 이 여자는 시어머니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내가 증인석에 섰다. 증인, 피고인이 당신을 때린 것이 맞습니까? 네. 몇 번이나 때렸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요. 거의 매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때렸습니까? 처음엔 뺨을 때렸어요. 그 다음엔 팔을 꼬집고, 나중엔 밀쳐서 넘어뜨리기도 했어요. 왜 참으셨습니까? 가족이니까요.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나래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육아 스트레스요? 검사가 반박했다. 3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재산까지 빼돌린 게 육아 스트레스 때문입니까?
그리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래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다. 거짓 눈물이었다. 한 달 뒤 판결이 나왔다. 주문. 피고인 한나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노인학대는 중대한 범죄이며 더욱이 피고인은 경제적 착취까지 병행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3억 원을 배상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추가 배상하라. 나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재판장님, 제발.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 나래가 수감되자 준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일자리는 없었다.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런 전력이 있는 분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나래가 받은 3억 원 대출, 그것은 고스란히 준호의 몫이 됐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준호는 인우를 데리고 쪽방촌으로 이사했다. 6개월 뒤 준호가 내게 찾아왔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야위고 초라한 모습, 때 묻은 옷, 텅 빈 눈빛. 엄마, 엄마, 제발 도와줘. 인우가 밥을 못 먹어. 그건 내 문제야. 엄마, 나는 내 아들이잖아. 아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아들이 엄마가 맞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 그게 아들이야? 엄마, 나는. 준호야, 넌 나래만큼 나쁜 놈이야. 아니, 더 나쁜지도 몰라. 왜냐하면 넌 알면서도 막지 않았으니까. 준호는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인우만이라도. 인우는 내가 키울게. 하지만 넌 안 돼. 엄마, 이제 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1년이 지났다. 준호는 노숙자가 됐다. 쪽방촌 월세도 못 내 쫓겨난 그는 거리를 떠돌았다. 겨울이 왔다. 어느 추운 날 나는 명동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 그리고 그를 봤다. 노숙자 쉼터 앞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허름한 옷, 더러워진 얼굴, 텅 빈 눈빛. 한때 대기업 직원이었던 내 아들. 그가 나를 봤다. 엄마. 나는 그를 지나쳐 걸었다. 엄마, 엄마. 그가 소리쳤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래의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녀를 멸시했다. 야, 너 그 며느리 맞지? TV에 나온. 시어머니 때린 년이. 인간 쓰레기. 나래는 매일 괴롭힘을 당했다. 밥을 못 먹는 날도 많았다. 다른 수감자들이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밤에는 악몽을 꿨다. 내가 그녀를 노려보는 꿈. 법정에서 판결받는 꿈. 준호가 거지가 되는 꿈. 3년이 지났다. 나래는 모범수로 2년 만에 가석방됐다. 출소 당일 아무도 그녀를 마중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친정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혼자 교도소 문을 나섰다. 출소 후 나래는 재취업에 실패했다. 한나래 씨, 죄송하지만 저희는 전과가 있으시면 좀. 노인학대 사건 그거 맞죠? 죄송합니다.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찾았다. 하지만 거기서도 쫓겨났다. 저 사람 TV에 나온 사람 아니야? 맞아, 시어머니 때린. 손님들이 기피했기 때문이다. 나래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다. 월세를 못 내 쪽방촌으로 갔다. 거기서도 쫓겨나 고시원으로 갔다. 고시원에서도 쫓겨나 찜질방을 전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리로 내몰렸다. 3년 뒤 나는 우연히 그들을 봤다. 서울역 지하도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 준호와 나래가 함께 있었다. 둘 다 거지가 돼 있었다. 준호는 종이 상자를 깔고 누워 있었다. 나래는 그 옆에서 무언가를 구걸하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제발. 나는 그들 앞에 섰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나래도 나를 받재 시도제익에 속다. 어머니. 그들의 얼굴은 처참했다. 살은 빠져 뼈만 앙상했고 옷은 누더기였다. 엄마. 우리. 준호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제발. 조금만. 나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들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나는 지갑을 도로 넣었다. 미안한데 나는 거지한테 돈 안 줘. 엄마. 특히 나를 때리고 내 재산을 훔친 거지한테는. 나래가 바닥에 엎드렸다. 어머니, 제발. 우리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 어머니, 우리 굶은 지 3일 됐어요. 제발. 나는 그들을 내려다봤다. 한때 나를 무시하고 때리고 괴롭히던 사람들. 이제는 내 발 앞에 엎드려 구걸하고 있었다. 나래야. 네. 너 나 때렸을 때 기억나? 나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년 동안 매일같이 뺨도 때리고 팔도 꼬집고. 기억나?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준호야. 엄마. 넌 옆에서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지. 아무 말도 안 했지. 엄마, 나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나는 돌아섰다. 엄마. 준호가 소리쳤다. 어머니. 제발. 나래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로부터 2달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윤말순 씨시죠? 아드님 윤준호 씨가. 네.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요? 익사로 추정됩니다. 유서가 있었고요. 영안실에서 준호를 봤다. 차가운 시신. 한때 내 품에 안겼던 아기. 엄마하고 나를 부르던 그 아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유서를 펼쳤다. 엄마, 미안해. 나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 나래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보고도 막지 않았어.
엄마가 굶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 엄마의 돈을 나래가 훔치는 걸 알면서도 방관했어. 나는 비겁했어.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었어. 직장, 집, 돈, 가족. 나래는 감옥 갔고 나는 거지가 됐어. 인우는 엄마한테 맡겼어. 고마워. 그 아이만은 잘 키워줘. 엄마, 정말 미안해. 다음 생에는 좋은 아들이 될게. 사랑했어. 마이너스 준호. 유서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다. 준호야, 준호야. 간호사가 다가왔다. 유족분이시죠? 고인의 소지품입니다. 낡은 지갑 하나.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준호가 어렸을 때 내 손을 잡고 찍은 사진. 엄마 사랑해. 사진 뒷면에 어린 글씨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 장례식은 초라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다. 복례가 왔다. 말순 씨, 복례 씨, 이게 당신이 원한 결말이었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정의를 원했을 뿐이에요. 정의와 복수는 다릅니다. 당신은 복수를 선택했어요. 나도 알아요. 이제 와서 복례는 한숨을 쉬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빈소에 혼자 남았다. 준호의 영정 사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했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준호가 죽고 일주일 뒤 나래에게서 편지가 왔다. 찢어진 종이에 휘갈겨 쓴 글씨. 어머니, 준호가 죽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때리지만 않았어도, 제가 욕심을 부리지만 않았어도, 준호는 안 죽었을 거예요. 어머니, 저도 곧 갈 거예요. 준호한테 가서 사죄할 거예요.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마이너스 날에 편지를 읽고 나는 불안해졌다. 나래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한 달 뒤 경찰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윤말순 씨, 며느리 한나래 씨가. 네. 서울역 지하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동사로 보입니다. 영하 15도인데 밖에서 주무시다가 영안실에서 나래를 봤다. 차가운 시신. 한때 내 며느리였던 여자. 나를 때리고 괴롭히고 재산을 훔친 여자. 하지만 이제는 그저 불쌍한 시신일 뿐이었다. 나래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미안하다. 나도. 나래의 장례식도 치렀다. 조문객은 없었다. 나 혼자서 모든 걸 치렀다. 나래야, 편히 쉬어. 영정 사진 속 나래는 젊고 예쁜 모습이었다. 결혼할 때 찍은 사진. 너도 처음엔 좋은 며느리였는데 모든 게 끝났다. 준호도 죽었다. 나래도 죽었다. 남은 건 나와 인우뿐이었다. 나는 강릉으로 내려와 작은 카페를 열었다. 말순의 집.
인우는 내가 키웠다. 이제 중학생이 된 그 아이. 할머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인우가 물었다. 아빠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착한 사람이었어. 다만, 실수를 했지. 어떤 실수요? 비겁했어. 옳은 일을 하지 않았지. 그럼 할머니는 아빠를 용서하셨어요? 용서.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모르겠다. 아직도 3년 뒤 복내가 카페를 찾아왔다. 말순 씨, 오랜만이에요. 복내 씨,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어떻게 사세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요. 후회는요? 매일 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준호 생각하면, 나래 생각하면, 그래도 계속 사시잖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속죄하는 거예요. 복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순 씨,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하시겠어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아마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때의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복내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게 인간이죠. 복수의 순간에는 그게 정이라고 믿으니까.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캐비닛을 뒤졌다. 빨간 고무 장갑이 나왔다. 분식집에서 끼던 그 장갑. 한때 내 생계였고 내 자존심이었던 것. 나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 장갑이 모든 걸 바꾸나. 기쁨도 슬픔도 학대도 복수도. 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나는 바닷가로 나갔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빨간 장갑을 꺼냈다. 이제 정말 보내야겠지. 손을 들어 바다에 던졌다. 장갑이 공중에서 한번 휘날리더니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준호야, 나래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했어. 눈물이 쏟아졌다. 용서해줘. 제발. 하지만 파도는 그저 밀려올 뿐이었다. 10년 후, 인우는 대학생이 됐다. 할머니, 저 장학금 받았어요. 그래, 우리 인우 정말 대단하다. 나는 웃으며 그 아이를 안았다. 인우는 착하게 자랐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아이로. 할머니, 저 심리학 공부하고 싶어요. 심리학? 네. 가족 간의 학대와 폭력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가족처럼 되지 않게. 나는 인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느 날 나는 나래의 무덤을 찾았다. 무연고자로 처리돼 공동묘지에 묻혔던 그녀. 나는 뒤늦게 작은 비석을 세워줬다. 한날에 1985-2025. 나래야. 묘비 앞에 앉았다. 너도 피해자였을지 몰라. 나래의 아버지는 복내에게 당해 파산했고 결국 자살했다. 그 트라우마가 나래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하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순 없어.
너는 나를 때렸고 괴롭혔어. 바람이 불었다. 그래도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어.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정말. 준호의 무덤도 찾았다. 매년 찾아오는 곳. 준호야. 엄마가 왔다. 묘비를 쓰다듬었다. 인우는 잘 크고 있어. 착한 아이로. 내가 보고 싶어 했을 텐데.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매정했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준호야, 엄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대답은 없었다. 아니, 용서 안 해줘도 돼. 엄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카페에 한 노인이 찾아왔다. 말순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노인인권센터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터뷰요? 네. 말순 씨의 사례가 노인학대 방지 캠페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가족에게 학대당하면서도 참고 계세요. 말순 씨처럼 용기 내는 분이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네, 제 이야기에는 해피엔딩이 없어요. 결국 제 아들과 며느리는 죽었거든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현실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인터뷰가 시작됐다. 며느리에게 처음 맞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충격이었어요. 내가 평생 참아온 게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3년 동안 왜 참으셨나요? 가족이니까요. 며느리니까. 그리고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려웠나요? 쫓겨날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지금 돌아보면 고소한 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정의는 실현했지만 제 아들은 죽었어요. 며느리도 죽었고요. 후회하시나요?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아마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왜죠? 그때의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만큼 아팠고 화가 났으니까. 에필로그 마이너스 15년 후. 나는 이제 85세가 됐다. 카페는 인우에게 물려줬다. 그 아이는 이제 훌륭한 심리학자가 됐다. 할머니, 오늘 TV 인터뷰 있어요. 같이 나가실래요? 무슨 인터뷰? 노인학대 방지 캠페인이요. 할머니 이야기가 교과서에도 실렸대요. 교과서에? 네. 가족 간의 폭력과 그 결과라는 단어네요.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내 이야기가 교훈이 됐구나. TV 스튜디오. 아나운서가 물었다. 윤말순 씨, 지금 노인학대로 고통받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카메라를 바라봤다.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며느리라고, 아들이라고 참지 마세요. 학대는 범죄예요. 하지만 복수는 하지 마세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모든 걸 망가뜨려요. 저는 복수했고
그 결과 제 아들과 며느리는 죽었어요. 정의와 복수는 다릅니다. 부디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인우가 물었다. 할머니, 정말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한다. 그럼 용서는요? 아빠와 엄마를 용서하셨어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용서는 아직도 어려워. 왜요? 흉터가 아직도 아프거든. 나는 팔에 오래된 멍 자국을 만졌다. 하지만 미움은 놓았어. 미움을 놓으셨다고요? 응. 미워하면 나만 힘들더라. 그게 용서인가요? 글쎄, 용서는 아닐 거야. 그냥 내려놓은 거지. 그날 밤 나는 다시 바닷가로 나갔다. 15년 전 빨간 장갑을 던진 그곳.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준호야, 나래야. 이제 엄마도 곧 갈 거야. 그때 가서 사과할게. 바람이 불었다. 미안하다. 정말. 나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집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이게 내 인생이었구나. 학대받고 복수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남은 건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도 인우는 잘 자랐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 집에 도착해 일기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썼다. 오늘로 내 이야기는 끝이다. 나는 학대받았고 복수했고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하지만 손주는 남았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폭력 없는 삶, 증오 없는 삶.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고 믿고 싶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학대는 참으면 안 된다. 하지만 복수도 해답이 아니다. 정의를 실현하되 미움은 내려놓아라. 그것이 내가 평생을 살며 배운 유일한 진리다. 마이너스 2044년 겨울 윤말순. 일기를 닫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준호야, 나래야. 다음 생에는 우리 좋은 가족으로 만나자. 그렇게 나는 눈을 감았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